당신이 말싸움에서 지는 이유, 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거예요. 상대는 게임을 하고 있고 당신만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분명 맞는 말을 했는데 왜 항상 내가 밀릴까요? 얼굴은 달아오르고 말은 꼬이고 집에 와서야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떠오르죠. 이건 말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은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존심으로 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말싸움의 진짜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지 정하는 상황 떠올려 보세요. 한 친구가 제주도는 너무 뻔하지 않아, 맨날 제주도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서 바로 방어 모드 들어가는데요. 아니, 제주도가 국내 최고지, 이렇게 맞서면 뭐가 되냐면 서로 의견만 부딪히는 평행선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저번에도 제주도 가긴 했지,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번엔 동쪽 쪽 안 가본 데로 가면 새로운 느낌 아닐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도 기술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공격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는 건데요. 반대하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판을 통제하거든요. 물론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완전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워요. 더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헬스장 등록해봤자 돈 낭비야. 어차피 한 달도 안 가서 안 가게 되잖아. 이런 주장에 바로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건 의지 문제지, 이러면 상대방은 더 방어적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헬스장 등록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요. 상대방이 그렇지, 결국 안 가게 되니까. 이러면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러면 퇴근 루트에 있는 대로 가거나 친구랑 같이 끊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요. 뭐가 일어나냐면 상대방 스스로 자기 논리의 빈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남이 알려준 것보다 자기가 알아낸 걸 훨씬 더 신뢰하거든요. 이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핵심인데 단점도 분명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이거나 급한 상황이면 질문 자체가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특정 단어들의 마법인데요. 연인과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갈등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너는 맨날 내 의견은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근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 이렇게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꾼 것뿐인데 공격이 아니라 감정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강력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둘 다 좋은 여행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런 문장을 슬쩍 넣는 겁니다. 당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맞아, 당연하지 하고 자동으로 동의해버리거든요. 차분하고 확신의 목소리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상대방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해요. 부드럽고 효과적이지만 진지한 토론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협상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원하는 건 15% 인상인데 처음부터 15%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10%로 깎아서 타협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30%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상사가 그건 너무 과해요, 이러면 그럼 15%는 어떨까요? 하고 양보하는 척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협상을 잘해서 반으로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신이 처음부터 원했던 숫자를 그대로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건 협상에서만 통합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뻔히 의도를 알아채거든요.
여기서부터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회의 중에 누군가 당신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들의 실패율이 20%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3분기 시장 데이터 보면 수요가 증가 추세거든요. 업계 전문가 3명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검증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상대방 뇌가 이걸 한 번에 처리를 못해요.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침묵하게 되는데, 그 침묵이 밖에서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이거든요. 강력한 방법이에요.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죠. 근데 이 방법에는 사악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략인데 한 가지가 다른데요. 던지는 정보의 절반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브란돌리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짓말을 반박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거짓말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주장을 던지면 상대방이 2-3개의 팩트 체크하다가 지쳐서 포기한다는 거죠. 누군가 이 방법을 당신에게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반박하려 들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네요. 하나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게임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던진 주장 중에서 가장 약한 걸 골라서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의심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 방법 자체를 쓰는 건 위험해요. 거짓말이 한 번만 들키면 그 사람의 신뢰도는 영원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논쟁에서 밀리고 있을 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팩트가 내 편이 아니고 논리도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문제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1807년부터 써온 토론 기술인데 훈제 청어 전략이라고 불려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 예산 관련 논쟁을 하는데 숫자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비용 걱정하기 전에 팀 사기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전쟁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효과는 있는데 날카로운 사람은 바로 알아챕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받아치면 끝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되고 아주 작은 동의부터 얻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거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 동의했으니까 두 번째를 거부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동의라는 다리를 하나씩 놓는 거죠. 문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동의를 못 얻으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패턴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유를 하나만 대면 기억을 못해요. 5개 대면 듣다가 지치고요. 근데 3개는 완벽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가 3가지인데요. 비용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식이고 데이터가 확장성을 증명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3개라는 숫자가 공식적이고 진실되고 결론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모든 명연설, 모든 제품 발표, 모든 감동적인 메시지가 3가지 포인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알고 마케터들도 알고 이제 당신도 알게 된 거죠. 누군가 당신을 공격했을 때 즉각적으로 날카롭게 받아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치 있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 그 순간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실을 말하자면요.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10초짜리 순간을 이긴 거예요. 논쟁은 계속되고 상대방은 이제 화가 나서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화려하긴 한데 화려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최고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골라서 마스터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방법을 전부 완벽하게 익혀도 계속 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밀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잊는 데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 팩트를 쏟아붓으면 안 들려요. 논리적인 사람에게 농담을 던지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어적인 사람에게 유도 기술을 쓰면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는 진짜 핵심이요. 어떤 논쟁에서든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방이 먼저 들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패배했다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들렸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당신이 자기 입장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느끼면요,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방어벽이 내려가요.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걸 멈추고 진실을 찾으려고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오직 그때서야 어떤 방법이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쏟아붓든 마법의 단어를 쓰든 동의의 다리를 놓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아무것도 안 먹히거든요. 그냥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건 조종이 아니에요. 진짜 소통이에요. 가장 강력한 논쟁은 상대방을 박살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편으로 데려와서 이기는 거죠. 먼저 들으세요. 상대방에게 중요한 게 뭔지 반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맞는 방법을 써서 대화를 이끄세요. 이게 게임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이에요. 이걸 마스터하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지지 않을 겁니다.